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입니다. 이제 내 개인전의 주제는 실제 매물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이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 집을 살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가정을 해보자. 그 집을 하나 보려고 딱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좀 봐야 될 게 뭘까? 부서진 거 있나 없나? 아 부서진 거 있나 없나? 아주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 난 뭐 앞에 건물하고 간격이나 햇빛이 잘 되나. 굉장히 중요하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 조망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내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은 나는 샤시랑 그다음에 화장실을 먼저 봐야 돼. 이유가 뭘까? 돈이 제일 많이 들어. 정답! 두 개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맞아. 최소 한 600은 잡아야 될 거야. 더 이상 잡아야 되죠. 샤시랑 화장실이 내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내가 샤시랑 뭐 화장실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최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셀프로? 그치.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수도야. 첫째로 일단은 녹물이 나오는 구축 아파트들, 특히 이제 한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샤워기에다가 필터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파트 자체에 이게 배관이 오래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만 이제 녹물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곳들이라면 기왕이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 특히 내가 실거주를 할 거라면. 수학도 개인이 해결 못해. 그치 수학. 내가 사실 추가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딱 먼저 짚어줬어.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바로 누수야. 누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이게 내 집에서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윗집과 이제 혹은 관리사무소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누수 있는 집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누수를 볼 때는 화장실 위 그리고 싱크대 밑, 싱크대 위까지. 그거 밑에 열어봤을 때 그거? 그치. 근데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부 다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을 사용하는 곳이면 그 위층에 있는 아파트도 똑같이 물을 사용하는 곳이란 말이야. 우리 윗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면 내 집의 화장실 위에서 물이 새는 거야. 싱크대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물을 사용하는 곳의 위쪽의 천장을 봤을 때 젖은 흔적이라든지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의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골치가 아픈 게 빗물 누수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베란다에 나가서 이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이제 되면서 갈라져서 그 안으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 그 사이로 흘러 들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이 위층의 샤시가 오래돼서 거기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외벽에 문제가 있었고 외벽에서 셀 수도 있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외벽 누수가 발생을 했을 경우 윗집과 관리소와 이쪽에 책임 소재가 되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애초에 베란다 쪽에 있는 여기 천장이나 이런데 뭐 누수의 흔적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곳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편. 굉장히 골치가 아파.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본 거기도 하거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관리소에서 위층 샤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근데 위층에서 샤시를 교체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체를 해도 만약에 물을 샌다. 그렇게 해도 뭐 관리소에다가 니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층간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층간소음을 좀 확인해보고 싶겠다라고 하면 내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위층을 찾아가 봐야 될 필요도 있어. 그래서 윗집에 이제 문 앞에 보면 보통 뭐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몇 살 정도의 아이가 살고 있는지를 할 수가 있어. 대략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위쪽에 사는 이제 아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같은 걸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많이 뛰어다닐 나이대에 특히 남자애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위쪽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두 명이 산다. 얼마까지 깎아야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 전세를 줄 거라면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세 입주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나갈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평생 스벅 무료. 근데 커피류만 가는. vs 평생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무료. 이거 어렵다. 어렵지. 어렵다. 그래,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 재밌는 거야. 어렵다. 진짜 어렵네. 그 택시는 대중교통 안 쳐주지. 택시 스벅은 그냥 내가 사고 그냥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치. 아,